네, 발달심리학 4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강은 신생아기인데요. 자,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태내기를 끝내고 아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요. 이 신생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신생아의 반사 행동, 그리고 신생아의 감각, 그리고 신생아의 발달 문제까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생인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출산 예정일이 임신 후에 약 280일경이 되면 아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해서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그 기간이 보통은 이제 뭐 9개월, 10개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한 28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연히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초산인 경우에 12에서 15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경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산일 경우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둘째, 셋째 이렇게 낳으실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그 고생이 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둘째, 셋째 낳을 때는 쉽게 나왔겠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산을 할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과정을 거치게 돼요. 먼저 개국이라고 해서 이제 진통이 좀 규칙적으로 가진통을 넘어서 진짜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그 규칙적으로 진통 주기가 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요. 자궁 경부가 완전히 확장돼서 개방되는 그 단계를 개국이라고 본다면 분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주면서 태아가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분만기라고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가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태반과 탯줄까지 배출되는 그 단계가 후상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출산 과정은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출산의 방법이 자연분만도 있지만 제왕절개의 비중이 자연분만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선택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제왕절개를 했었다면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선택적으로 이제 산모가 어떤 이제 이런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주변에 출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제왕절개가 더 편하고 자연분만은 뭐 더 어렵고 이렇다기보다는 표현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러면서 선불로 하든 후불로 하든 똑같잖아요. 결국에 이제 아프고 돈 나가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출산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출산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제 그대로 아이를 천에 싸서 그냥 신생아실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아프가 척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아이가 건강한지 안 한지 바로 출생 직후에 이 신생아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아프가 검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가 척도는 크게 아이의 피부색, 외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박이나 맥박수, 그 다음에 반사행동, 근긴장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출생이 되자마자 이 신생아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바로 평가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0에서 2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5항목이기 때문에 총 2점으로 해서 5개를 다 만점을 받으면 10점인 거죠. 그래서 7점 이상이면 보통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첫 한 달간 신생아 생존 예측에 굉장히 유용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부색이나 외모가 너무 창백하거나 막 청색을 띠고 있는지부터 해서 전체가 이제 좀 선홍빛의 분홍색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박도 너무 아예 맥박이 뛰지 않는 그 상황부터 100 이상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7점 이상이면 건강하고 정상인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7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맥박이 아예 없고 호흡이 없으면은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렇게 나타나면 정상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7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0점인 경우보다는 약간의 조금 그 미미한 그 어떤 이상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예 그냥 없는 상태가 아닌 0이 아닌 상태에서 보통 7점 이상이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생아 보시면요. 보통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신생아기 졸업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 출생을 해서 처음 한 달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거의 9개월이라는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이 신생아기 같은 경우는 어때야 되냐면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신생아가 엄마하고 몸이 이제 분리되면서 생리적인 작용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잖아요. 호흡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뭐 배변이나 이런 걸 모두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호흡인 거죠. 독립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이 신생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아이 옆에 이렇게 막 흰색으로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태지라고 하죠. 지방층입니다. 그 다음에 라누고가 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누고 우리 태내기에서도 봤었죠. 한 5개월 정도 경에 생성되는 모낭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솜털이라고 했고요. 이제 태어났을 때 신생아기에도 이런 라누고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런 신생아기에는요, 보통 신체 발달은 평균적으로 신장은 50에서 52cm, 체중은 3.2에서 3.5k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태어나면 자기 자식은 물론 다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신생아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쁜 얼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성인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신체 구조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들 머리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꼴뚜기 모양 같이 원뿔 모양의 두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두상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도 좀 납작하고, 눈꺼풀은 굉장히 부어 있는 느낌으로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태지로 몸이 막 둘러싸여 있어서 아직까지 뭔가 아이의 피부도 좀 성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죠. 그리고 푸르스름한 손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모가 막 이렇게 보여지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태어나서 아직까지 신체 구조가 완전히 좀 갖춰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발달은 다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눈, 코, 입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맞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상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골격 같은 경우도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연한데요. 이거는 출생할 때 만약에 성인처럼 단단한 뼈고 이러면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마찰이 있을 거기 때문에 태어나는 당시에는 이제 골격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이제 어떤 자극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 그런 좀 단단한 골격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리적 발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까지 체온 조절이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좀 집안 온도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 항상 무슨 싸개 같은 걸로 아이를 이렇게 싸놓고 체온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후에는 약 7에서 10일간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호흡.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헐떡이거나 아직까지 호흡이 잘 막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호흡 자체가 이상이 있냐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호흡이라는 걸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여전히 불규칙한 호흡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반사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뭔가를 먹고 삼켜야 되기 때문에 빨기 반사와 삼키기 반사 같은 것이 바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젖을 물리거나 또는 아이에게 어떤 이제 분유를 주었을 때도 아이가 젖병을 빨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이제 가끔씩 이렇게 소아과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부모가 아이 등을 두드려서 이렇게 트림을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실컷 다 먹었는데 먹은 걸 바로 개워내는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사촌이나 조카 아기들 있으신 분들 이제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소화기관이 수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런 J자 형태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직 형태이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바로 토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아직까지 좀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충분히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가 트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신생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괄약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자나 방광이 다 꽉 차게 되면요. 이걸 이제 조절해서 스스로 어떤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이런 그 변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체온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높은 37에서 37.5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기에는요, 한 18시간 정도, 거의 하루에, 지금 하루가 24시간인데요. 거의 3분의 1을 자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시간 중에서요, 50% 정도는 렘 수면인데, 렘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얕게 잠들어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좀 아이가 뭐 깨어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태의 수면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서 발달. 자, 이제 우리가 신생아기의 정서 발달은 보시면, 신생아기에는 이제 생후 한 2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정서를 가지게 되는데, 정서는 사실 뭐 1차 정서, 2차 정서 이렇게 원래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사실 우리가 뭔가 이제 그 태어나서 거의 바로 이제 습득하게 되는 그런 정서들이 뭐 공포나 분노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습득하는 정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생아기에는요, 보통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나를 돌봐주는 양육자가 없는 경우에 갑자기 막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무서움을 느끼면서 손을 꽉 움켜쥐는 그런 정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들어오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금 욕구가 불충족돼서 짜증이 나는 상태인데 그게 계속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막 울음이나 이런 걸로 정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발달. 아직까지 운동 기능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후 2, 3주부터 빠르게 이런 운동 발달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자고 일어난 아침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복 시에 이렇게 만복 시보다 훨씬 더 운동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운동 발달은 남아가 여아보다는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아들도 이런 운동 발달이 굉장히 좀 뛰어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성별에 따라서 운동 발달이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가 원래 뭐 여자보다는 조금 더 여아보다는 그 운동 발달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한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